네, 서울시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내년까지로 한정이 되고요. 내후년 2024년부터는 한 푼도 TBS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자, TBS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심경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먼저 TBS 어제 사태로 인해서 타 방송까지 와서 중국이 더 무거운 얘기를 꺼내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어제 총평을 드리자면 좀 부끄럽다. 또 그리고 선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건 보고 설명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방송 사업소부터 32년 동안 운영되었던 그 언론사 방송사를 예. 조례 폐지한 단 2줄짜리 폐지 조례안으로 없애는 그런 예.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딱 2줄이었습니까? 예, 부치까지 합치면 3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선명하다는 것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TBS 정상화를 계속 얘기했지만 예. 그 정상화의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TBS 정상화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보셨을 것 같고요. 입장차가 이제 확실해졌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TBS의 공정성을 비판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전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한 언론사 방송사를 없애는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부터 질문은 좀 TBS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TBS의 골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조례 폐지안에 의하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깎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골격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회는 입장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약간의 있어서 온도차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분별한 그 예산 삭감을 보면 예. 그거에 대한 좀 큰 틀에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언론에 대한 압박, TBS에 대한 압박에 관련돼서는 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거쳐가는 과정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에서 삼고 있는 것은 지금의 그 TBS 어떤 편성 내용이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네. 바꾸겠다. 이런 네.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국민의힘이나 서울시에서는 네. TBS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방송 형태를 바꾸는 새로운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 그런 소문도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TBS 미디어 재단과 관련된 걸 새로운 조례를 또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교육방송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으로.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지금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바는. 물론 저희가 TBS가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하고 있죠. 근데 교육 방송도 교육이라는 그런 콘텐츠도 분명히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내부적인 논의, 그다음에 어떤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행일 때에는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든가 또 언론 장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우려를 좀 하고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그 비판, 그 어떤 논란, 예.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그 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그 자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재단 3년 이후 그다음에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발전 방안을 지금 같이 강구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놔두고 그 과정을 껴맞추게 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그 공정성의 비판의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이거 어떤 그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성원들도 어떤 뭔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조정이나 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공감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외부적으로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그 비판도 있고 예. 또 호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면 뉴스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좀 그 개혁 방안을 만약에 내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좀 솔직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오세훈 시장이 그 말이 솔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금은 어떤 정치적인 좀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뉴스공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에게 지금 존재할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예, 계속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뭐라고 할까 그 보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미미한 점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외부의 일방적인 정치 권력에 의해서 뭐 바뀌는 것이 정말 그게 좋은 변화일까?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내부 구성원과 같은 또 그 의견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정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예, 지금 뭐 저희도 지금 뭐 지속발전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공정방송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속도가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거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부장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네요. 네. 일단 내년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네. 이 기간에서 지금 TBS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자정을 위한 그러니까 두 개의 기구를 띄우고 논의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될 테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TBS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정리를 하면. 네, 저희는 뭐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물론 뭐 이제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3년 동안의 어떤 뒤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나 이런 또 반성과 또 그 비판에 대한 수용도 필요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저널리즘 속에서 TBS의 어떤 공적 책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정말 과감하게 변화하고 거듭나야 될 부분도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내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기구에서 그러니까 결론이 도출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발전위는 지난주 11월 9일인가요? 예. 그때 이제 중간 보고 발표를 했었고요. 예, 지금 공정방송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한 어떤 평가, 그다음에 뭐 저널리즘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시사보도 기능 강화,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아마 지금 발전위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뉴스공장을 두고 뭐 향정신성 방송 이런 뭐 표현까지 썼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청취율 조사에서 뉴스공장이 확고부동한 1위 아니냐. 네. 가장 많이 듣는 방송에서 또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뉴스공장의 그 청취율 1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하지만 또 1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1위 프로그램에 대한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하고는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아니 아직 그런 나눈 적은 김어준 없습니다. 씨하고는 직접 얘기는 나눠보지는 않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내년 한 해 살림살이도 문제인 게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 320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내년 지금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은 232억인가 이렇다면서요. 예, 뭐 아직 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편성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 시에서 시외로 좀 편성해서 넘기는 근데 뭐 것이 시의회에서 그렇다고 232억 증액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이래갖고 내년 살림이 가능합니까? 그냥 숫자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제작비는커녕 지금 직원들의 월급마저도
주기 어려운 어떻게 실정입니다. 되죠? 어떻게 그러면 한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대표도 지금 사임을 한 상태이고, 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은 뾰족한 답은 없다 이런 말씀인 예, 것 같은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 이런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참에 네. TBS를 그 시민 공영방송으로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혹시 구성원 안에서 혹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까? 예, 시민 공영 방송에 대한 뭐 얘기도 오가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 거기까지 간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음. 현재는 현재 거에 대해서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올 연말까지는 아무튼 이제 그 자정 방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자정 방안이 일단 모두 이제 마련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하고 이제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이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네, 이걸 가지고 충분히 어떤 TBS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이제 다시 재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닫힌 결론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정리하자면 그래요. 이런 어떤 입장을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아 생각보다 뭐 물론 개별적으로 만나서 뭐 서울시 의원들도 만나고 뭐 서울시 그 관련 관계자분들도 만나기는 하지만 네. 생각보다 그 조례 폐지안이란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진도가 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완강합니까? 그렇게? 예, 좀 완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연말에 좀 나오는 방안을 일단 좀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조정은 언론노조 TBS 지부장이었습니다.